다들 메타버스 하면 뭔가 엄청난 유토피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화려함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어두운 미래,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로서의 메타버스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딱 이 질문을 던져야 해요. 과연 메타버스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통제하고 현실마저 왜곡시켜버릴 디스토피아의 문을 활짝 여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걱정거리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기술의 기반이 좀 삐걱거린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 세계를 누가 컨트롤하는지, 그리고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거기선 어떻게 더 심각해지는지,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게 광고판이 되어버리는 세상, 마지막으로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섬뜩한 미래까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인터넷이랑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이게 애초에 태어난 것부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바로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1990년에 팀 버너스-리가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을 발명했을 때요, 이분은 이걸로 특허를 내거나 독점하지 않았어요.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 그냥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하나로 쫙 이어진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메타버스는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지금 보면 거대 기업들이 저마다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있잖아요. 서로 연결도 안 되는 조각조각난 세계들. 모든 문제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서 신은 과연 누가 될까요? 규칙은 누가 만들고 누가 이 모든 걸 통제하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던 사진 한 장이 정말 소름 돋게 모든 걸 설명해줘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VR 고글을 쓰고 가상현실에 푹 빠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를 그 현실을 만든 장본인인 저커버그만이 유일하게 맨눈으로 마치 유령처럼 쓱 걸어다니고 있는 그 모습, 기억나시죠? 이 사진이 암시하는 미래, 생각하면 좀 섬뜩하지 않나요?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디지털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정작 그 현실을 만든 소수의 억만장자들은 그 바깥에 서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건 뭐 완벽한 권력의 비대칭이죠. 그리고 이 통제권, 이게 비단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국가가 직접 나선다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자국민의 인터넷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가 아예 작정하고 자기들만의 메타버스를 만든다. 국가가 설계한 디지털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어쩌면 메타버스는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최악의 문제들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기존 인터넷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접속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결과요, 벌써부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스토킹이나 성희롱 같은 범죄들이 이젠 디지털 공간에서 어쩌면 현실보다 더 끔찍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인터넷에 퍼졌던 사진 한 장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차가운 길바닥에 한 노숙인이 앉아 있는데 VR 헤드셋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가상현실 속에서 뭘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 사진 한 장이 어쩌면 우리가 맞이할 가장 어둡고 슬픈 미래의 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가장 강력하고 중독적인 디지털 마약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현실의 문제들은요,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대로 썩어가겠죠? 네 번째 걱정거리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가상세계를 굴려가게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감각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옛날 초기 인터넷 시절엔 우리가 서비스에 돈을 냈죠. 그러다가 서비스는 공짜가 됐어요. 대신 우리 데이터가 돈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바로
우리 현실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광고주가 돈을 내면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준 스펀저 현실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건요, 그냥 광고 몇 개 더 보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레벨입니다. 여러분이 VR 헤드셋을 쓰는 순간 광고주들은 여러분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몸짓을 하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다 분석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미처 몰랐던 가장 깊숙한 욕망을 정확히 파고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교묘한 광고를 바로 여러분 눈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피할 수도 없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위험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메타버스가 진짜 인간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릴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사람들한테 진짜 사람 얼굴 사진이랑 AI가 만들어낸 가짜 얼굴 사진을 막 섞어서 보여주고 한번 구별해보라고 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제는 통계적으로 아무도 구별을 못했어요. 기술이 인간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는 수준까지 와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예요. 사람들이 그냥 구별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AI가 만든 그 가짜 얼굴을 진짜 사람 얼굴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한 겁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믿음직스럽다고 느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어떤 기업이나 정치단체, 심지어 범죄 조직이 여러분의 취향과 선호도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맞춤형 AI 가짜 친구를 만들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 친구가 사실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조종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진짜 위협은 단순히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그 뉴스를 속삭여주는 가짜 친구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가장 아픈 배신은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믿는 그 존재가 애초부터 당신을 속이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다면 우리는 대체 앞으로 무엇을 믿고 또 누구와 진짜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메타버스가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